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6호 제5면 기사입니다. GS네트웍스 김포 물류센터 발달장애인 인턴 배치.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전문 취업 컨설팅 기관인 커리어플러스 센터 센터장 성희선은 지난 2월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을 위해 GS네트웍스의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을 제안했다. GS네트웍스는 GS25, GS 더 프레시, 랄라블라, GS 프레시 등의 온/오프라인 유통 분야에서 최적화된 물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 송파, 남양주, 수원 발안, 인천 제물포, 고양, 김포 사업장 등의 각각 100 물결표 쌓인 2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물류 이동량이 많은 현 시국에서도 8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GS네트웍스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였음에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점진적 확대 채용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먼저 김포 물류센터에 발달장애인 인턴 8명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커리어플러스 센터는 GS네트웍스의 협조로 3월 말 사업장에 직무지도원이 파견하여 내부를 라운딩 후 업무 전반을 살피며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분석하여 GS네트웍스의 직무 제안과 함께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추천하여 21년 4월 현재 6명의 발달장애인 인턴이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커리어플러스 센터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인턴 활동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근부터 퇴근까지 함께하는 비장애인 직무지도인을 상시 배치하였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 지원과 함께 업무 참여도를 점차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직무 훈련에 매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물류센터 내 직원과의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예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GS네트웍스는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직무지원 인력의 쾌적한 근로 환경 지원을 위해 오전 출근 시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근로자 쉼터를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커리어플러스 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처음 배치된 직무가 예상보다 적성에 맞지 않거나 물류센터 내 다른 일에 흥미를 보일 경우 해당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 유형 중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기존 취업 지원은 취업훈련 전문 시설에 모여 취업을 위한 기술을 배운 뒤 취업 현장에 배치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반면 커리어플러스 센터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인턴십은 기업과 사전 협의하 먼저 근로 현장에 투입되어 이를 배우면서 근로 환경에 적응하며 취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인턴 기간 중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 부담은 모두 커리어플러스 센터에서 전액 책임지기에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 또한 덜 수 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취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발달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현실과 그로 인해 현장 훈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적은 문제도 있지만 여러 현장을 돌며 적응에 실패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얻게 된 상처가 자신감과 구직 의욕을 걷고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에 커리어플러스 센터의 현장 배치 후 취업 훈련 방식은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에게 큰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상 최소 3개월, 최대 23개월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에 참여 업체들 역시 긴 안목으로 구직자들을 바라보다 있는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반응은 업체나 부모님 모두가 매우 긍정적이며 취업 전환 후에는 2년 이상 근속률 또한 높다. GS네트웍스와 같이 장애인 고용 후에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장 훈련에 동참하는 업체가 늘어난다면 더 다양한 직무들이 개발되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경제 활동에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홀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다. 발달장애인 고용, 장애인 직무 제안, 인턴십 참여 등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는 서울시립 커리어플러스 센터, 센터장, 성희선으로 전화, 지역번호 02-499-8721, 문의 또는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 중봉도서관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별별 명언 운영 및 모집. 김포시 중봉도서관은 오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김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별별 명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별별 명언 강좌는 스타퍼실리테이션 그룹 인문학 연구소 소장이며 등을 집필한 김동훈 작가의 강의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 사상가들의 철학에 뿌리를 둔 명언 21개를 골라 그 말들을 둘러싸고 퇴적된 삶과 문학, 역사 속 명언에 담긴 성찰과 사연을 알아보는 인문학 강좌이다. 김포시립도서관, 관장 소영만, 은 별별 명언 강좌를 통해 너 자신을 알라 등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명언들이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좌 접수는 5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중봉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코너로 진행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봉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 장애인 종합복지관 방문 장애인들과 소통.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 5월 4일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과 시 정책 등에 관해 장애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한대희 시장은 우리 시는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입장에서 세워진 장애인 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융합 문제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큰 용기를 내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현재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다며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대희 시장은 이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인 보치아,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로 고안된 특수경기, 교실에도 참여했다. 군포시의 소통 강화 사업인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 방문한 군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군포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8, 재활사업, 직업지도,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종합서비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군포시 코로나19 저소득 가구의 생계지원 50만원 지급.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로 올해 1월 물결표 쌓인 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쌓인 가구 기준 365만 7,218원, 이면서 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된다. 복지로 사이트 http://북저로.co.kr 또는 모바일 m.북저로.co.kr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세대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뒤 6월 말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 이체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식 군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운 분들이 한시 생계지원금을 가능한 한 많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리시 체육회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예방 업무 협약 체결. 구리시 체육회, 회장 강혜석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8일 오전 10시 구리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구리시민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홍보 적극 지원 정신건강 선별검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상호연계 강화 등을 통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구리시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강혜석 체육회장은 우리 체육회는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등 체육활동 보급을 통해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침체된 우리 시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구리시 체육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감사하며 구리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정신건강 사업을 통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의 일상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자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걷기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14일까지 구리시민 행복대학 수강생 모집.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21년 구리시민 행복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리시민 행복대학은 더불어 함께 행복한 구리시를 조성하고 개인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행복 나눔과 탐색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진하는 상생의 학습도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구리시 거주자 혹은 구리시 직장인 50명을 선발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시청 대강당 1층에서 운영된다. 구리시 평생학습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80%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면 행복대학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교육 내용은 행복 공감 나누기, 아이스 브레이킹, 부탄 행복의 비밀,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 포럼 이사장,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북유럽 국가의 시민, 하수정 북유럽연구소장 등으로 행복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강의가 진행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민 행복대학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자 운영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특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과 행복을 나누며 누리는 행복학습 특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시민에게 배우는 즐거움과 더불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지역 행복 전도사로서의 성장을 배하며 구리시만의 우수한 평생학습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